그럼 이런 프레임 설계 모듈은 어떤 고객들에게 과연 필요할 것인가를 생각하다 보면 몇 가지 항목들을 체크해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에서도 본인 업체가 이 해당 항목들이 해당이 되지는지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표준 각관과 파이프를 사용해서 구조물을 생성하는지 여부. 이건 말 그대로 업체에서 각관과 프레임 스퀘어 파이프와 그 다음에 알루미늄 프로파일 등 그 자체에 대한 프레임 설계를 직접 제작을 하고 계시는지, 그렇다면 이 해당 모듈이 좀 필요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상세 설계 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은 철제 구조물의 보강을 위한 어떤 브라켓류와 그 다음 연결을 위한 접합부, 그 다음에 체결을 위한 볼트류 등이 다양하게 설계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세 설계 시 어떤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어서 좀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해당 모듈이 필요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템플릿 모델로 인한 수정이 불편하다. 이 내용은 예전에 어떤 설계되어 있던 데이터와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가 너무 예전 거기 때문에 최신의 설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또 라이브러리를 개별적으로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오래된 템플릿이기 때문에 수정이 좀 어렵다라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설계가 불편하게 느끼셨다라고 해당하시면 AFX 모듈이 필요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모델 수정이 매우 어렵다. 이거는 이제 프레임에 대한 어떤 모양, 그 다음에 사이즈, 아니면 그 파이프와 파이프가 만나는 접합부, 조인트 처리에 대해서 실제 설계 처리하는 것들이 많이 이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뭐 구속 조건이나 참조 오류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해당 내용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 걸렸다, 불편했다 라고 생각하시게 된다면 AFX 모듈이 필요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모델이 점차 거대해지고 설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 이제 설계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규모가 사이즈가 많이 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정된 기능으로 설계를 하실 경우에는 당연히 비례적으로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뭔가 예전에는 이제 설계를 빨리 했었는데 장비가 커지다 보니까 오래 걸려서 조금 뭔가 개선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해당 모듈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확인했던 항목들에 대해서 이제 솔루션은 저희가 제안드리는 크레오 AFX 모듈, 어드밴스드 프레임워크스 익스텐션이라는 모듈입니다. 해당 AFX 모듈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불편한 사항들이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 라이브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D를 띄웠고요. 지금 크레오 파라메트릭이라는 프로그램을 저희 설계 프로그램을 띄워놨습니다. 구성을 보면은 오늘 보여드릴 세 가지 모듈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요. 프레임 설계를 할 수 있는 것과 실제 장비들, 펌프, 그 다음에 전기 배관, 유틸리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가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 설계를 바로 보여드릴 거고 추가적으로 배관 설계, 그 다음에 케이블 설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직접 제가 미리 좀 그려놓은 데이터고요. 아래는 바닥면에는 미리 생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바닥 쪽에는 미리 구성을 해놨고 위에 쪽만 좀 구성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크레오에 있는 어떤 그 기능을 쓰시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UI를 익숙하게 적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구조물 탭에 있는 기능을 쓰시면 되겠는데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AFX 모듈은 스케치를 기반으로 설계를 진행합니다. AFX 모듈을 쓰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프레임을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조립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또 조립을 하기 때문에 모자 관계가 많이 엮여 있게 되겠죠. 근데 이 스케치 모듈은 스케치만을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프레임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때 많이 시간이 단축된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을 이제 만들기 전에 기능을 누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리 단위든지 인치 단위든지 아니면 알루미늄 프로파일이든지 이런 식으로 미리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어떤 그 제품을 선택해서 바로 설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각 파이프를 이제 해볼 거고요. 사이즈는 80에 80, 그 다음에 3T짜리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스케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바로 클릭 한 번으로 3D 형상을 바로 만드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클릭 한 번으로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 네 가지에 대한 스퀘어 파이프를 벌써 그렸고요. 위에 있는 부분들도 바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사이즈를 좀 바꿔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아까 80, 80으로 그렸는데 이번에는 100에 가로 세로 100, 100 해서 이번에 위쪽에다가 이렇게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AFS 모드를 쓰지 않았다면 실제적으로 각각 스케치를 그리고 밀어내기 해서 하나의 파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조립을 시키고 그것들에 대한 또 조립을 시키고 이런 반복적인 작업들이 많이 걸렸을 겁니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렸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1분 이내로 생성한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좀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 부분은 만들게 되면 이렇게 끝에 스퀘어 파이프 끝에 어떤 조인트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도면으로 내릴 경우에도 이 조인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능도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기능으로서 클릭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끝에 처리를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요. 어차피 나무 반대쪽은 어차피 반복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스퀘어 파이프도 지금 이쪽에 있는 스퀘어 파이프를 간섭이 발생했죠. 그래서 이 부분들도 잘라내 주겠습니다. 아래쪽 기준으로 자르겠다 하시면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처리도 기능으로서 금방 빨리 하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어떤 형상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사각 파이프가 아닌 H형광도 많이 쓰시게 되겠죠. H형광을 눌러서 생성 방법은 똑같습니다. 원하시는 사이즈를 선택해서 스케치를 선택하시면 바로 생성이 됩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났는데 지금 제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H형광을 이제 90도로 회전을 하는 게 제 목적인데 90도로 회전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프로파일 이동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좀 쉽게 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래서 수정할 어떤 프레임을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선택해서 90도로 한 번에 돌렸습니다. 뭐 프레임이 여러 가지 있을 경우에 어떤 전부 다 수정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이 기능을 쓰시면 좋겠죠. 그래서 90도로 회전을 했고요. 안쪽 내용도 이렇게 잠시만요. 그래서 이렇게 생성을 다 했습니다. 그렇죠? 다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H형광에 대한 이 접합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는 그 커넥터 요소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런 어떤 브라켓류들이 지금 바로 기본 라이브러리로 제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선택을 해보시면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이 브라켓을 이용해서 H형광에 대한 연결 요소를 만들 겁니다.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지로 어떤 식으로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따라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선택하고 원하는 사이즈 선택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양쪽에 브라켓 뷰가 생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나머지는 이제 반복적으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든 어떤 컴포넌트에 대한 재사용 기능으로서 리유즈를 하는 거죠. 선택해서 나머지는 반복시키겠다 하시게 되면 바로 조립을 했죠.
똑같이 하시게 되면 방금 전에 눌렀던 그 어떤 사이즈를 또 선택하시는 게 아니고 만들었던 애를 재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커넥터류에 대해서도 기본으로 라이브러리로 많이 제공을 하고 있으니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프레임 설계를 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떤 프레임을 설계를 수정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설계한 어떤 제품을 삭제하거나 아니면 사이즈를 수정하거나 아니면 그 프로파일에 있는 그 단면을 수정한다거나 그럴 경우가 실제 에러가 많이 납니다. 근데 이 AFX 모듈 자체는 그 수정 기능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그걸 처리하는 시간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겠죠.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크기 수정과 유형 수정이라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유형 수정은 아예 형상을 바꿔버리는 거고요. 단면의 모양을 바꾸는 거고, 크기 수정은 그 어떤 만든 그 스퀘어 파이프에 있는 사이즈만 변경을 하는 겁니다. 일단 유형을 한번 바꿔보면은, 얘는 아까 그 가로 세로 똑같은 정사각형의 프로파일이었는데, 이쪽에는 프로파일을 그 스퀘어 파이프를 원형으로, 실제로 이렇게 변경할 일은 별로 없겠지만 기능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보고 있습니다. 하시면 바로 변경이 됐죠. 재생성을 아무리 눌러도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기능으로서 구현한 거기 때문에 다른 어떤 참조가 많이 묶여있지가 않아서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유형을 변경해봤고요. 그 다음에 크기 수정할 일도 많겠죠. 제가 80, 80으로 그려놨는데 어떤 그 위에 있는 하중이 좀 더 무거워졌기 때문에 아니면 좀 더 단단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이즈를 좀 두껍게 해야 된다. 그렇다면 만든 어떤 스퀘어 파이프를 전체 사이즈를 변경해야 될 일이 있겠죠. 그 만든 프로파일이 엄청 많을 텐데 그거를 이제 일일이 또 들어가서 변경하고 그럴 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크기 수정 기능은 그 다양한 스퀘어 파이프 프로파일들을 한꺼번에 선택해서 전부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키를 눌러서 제가 원하는 바꾸고 싶은 사이즈를 선택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이번에는 100에 100으로 전체 변경하겠다. 네, 보셨나요? 지금 80에 80이 있던 어떤 제품들이 100, 100, 100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이즈가 100 곱하기 100으로 수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그 수정 기능을 통해서 내가 수정하고 싶은 어떤 프레임들을 한꺼번에 수정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어떤 대단한 장점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장비 요소, 이퀄먼트 쪽에서 보시면 이런 사다리나 아니면 레일 이런 것들, 브라켓류도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레벨풋도 있고 캐스터 이런 것들도 다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 라이브러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추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추가를 하시게 되면 그 업체에 맞춘 어떤 자체 업체 사내 라이브러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좀 계단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계단을 누르고 선택할 항목만 잘 선택하시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바닥은 이 부분, 그 다음에 상위, 그 다음에 부착 평면, 그 다음에 기준 참조 평면을 선택하시면 미리 보기를 해보시면은 이렇게 사다리가 바로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너무 이제 길기 때문에 가로로 길이를 좀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길이가 좀 수정이 됐죠. 그래서 OK 버튼을 누르게 되면 생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 설계했으면 이걸 이제는 도면화 시켜야겠죠. 도면화 하는 작업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도면 화면으로 넘어왔고요.
확대해서 보면 이제 사각 파이프가 어떤 사이즈가 있고 총 길이는 몇인지, 그 다음에 이것은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리스트업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풍선 생성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은 도면 쪽에 풍선이 생성이 됐는데 3D 부분에서 이렇게 풍선을 달아서 어느 항목이 어디에 조립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프레임 도면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프레임 설계를 설명드렸고 장표로 다시 넘어와서 저희가 이제 요약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셨을 때 이제 AFX 모드를 쓰면은 프레임 설계가 좀 더 쉽겠구나 라는 어떤 감이 오셨을 텐데요. 그 대신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생겼을 겁니다. 그럼 꼭 크레오에서 프레임 설계를 하려면 AFX 모드를 꼭 써야 하는지? 답변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AFX 모드를 쓰지 않아도 프레임 설계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설계자가 조금 어려워하는, 불편해하는 경우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들 때문에 저희 모듈을 좀 쓴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없기 때문에 스케치 단면을 직접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로드해서 쓰시기 때문에 설계 속도가 느리다 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설계 변경 대응이 힘들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저희가 프레임을 설계한 이후에 수정 작업이 들어갈 텐데 모자 관계가 많이 묶여 있기 때문에 하나 프레임을 삭제하려고만 해도 다 전체적으로 삭제가 되거나 아니면 사이즈를 변경하게 되면 그 사이즈에 있던 참조가 깨지기 때문에 그걸 또 처리하는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기본적인 크레오 모듈로서도 프레임 설계 하실 수는 있지만 AFX 모듈을 쓰시게 되면 이 두 가지가 해소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AFX 모듈을 쓰시게 되면 설계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됩니다. 이거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계속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설계 표준화가 된다. 이 내용은 이제 관리자와 설계자 두 분이 모두 다 좋아할 내용이겠죠. 기존에는 프레임 관련 라이브러리를 개별적으로 관리하거나 아니면 관리를 안 했거나 아니면 누군가는 하고 있는데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내에 어떤 표준화를 하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AFX 모듈을 쓰시게 되면 기본으로 라이브러리가 많이 제공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용자에 맞춘 커스터마이징이 되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이제 관리자도 좋고 그 다음에 설계자분들도 바로 쓰시면 되는 그런 어떤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세 설계가 가능해진다. 이건 이제 이미지 보시면 이제 프레임 간의 어떤 조인트 처리, 그 다음에 구조물에 들어간 어떤 컴포넌트들이 어떤 라이브러리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어셈블리를 시키고 그런 시간을 많이 세이브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쉬운 사용법입니다. 별도의 프로그램을 이제 저희가 배우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그 UI와 마우스 조작법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익숙해지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레오 AFX 모듈 자체는 크레오에 있는 어떤 기능이기 때문에 유저가 바로 UI를 자주 보던 UI이기 때문에 바로 익숙해져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